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 저녁입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해외 선물 전략 꼼꼼하게 챙겨드릴 예정인데요. 자, 오늘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 그리고 매파 성향의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CPI 결과에 따라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그리고 투자 심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12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회계 연도 예산안을 제안하고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자, 이런 굵직한 이벤트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한지 오늘도 저희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신세계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2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게 더욱더 빠르게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거래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설 연휴가 우리 시장 내에서는 겹쳐 있는 날인데요. 좀 빠르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진분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김호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최근 미국 증시의 하락으로 인해서 많이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동반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하락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 못하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인데요. 오늘 그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리고 오늘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 날인지에 대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원인과 결과, 시장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신 분들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낱낱이 좀 파헤쳐보는 시간 함께 공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김경윤 PD와 함께합니다. 김경윤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신세계 시간에 증시가 좀 하락 반전했던 상황까지 전달해 드리고서 끝이 났는데요. 그 이후에 또 강력하게 상승 반전을 이뤄내면서 상승 마감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장에서 또 들려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또 어떻게 마감하게 될지 저와 함께 나중에 또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지수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만큼 지수에 대한 반등 또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어떤 예상이 이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 신세계와 함께 지수에 대한 방향성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출연진분들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주 월요일 참 좋은 시작을 알리는 이 월요일을 함께 해주실 신세계 마스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해외 선물교육 거목이십니다. 남한산성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우리 김호균 해설위원께서 깔끔하게 오늘 또 정리를 해주시고 아까 인사할 때
또 기대를 많이 하시라고 했으니까 오늘 기대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기술적 분석이 있어가지고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현재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또 명쾌한 또 설명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실 걸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나오실 때마다 정말 이 후감과 함께 이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네. 무게감이 더해지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요즘 좀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 쪽에서 흔히 갓산성이라고 좀 불리신다는 거죠. 갑상선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예. 발음을 좀 잘 좀 해주시죠. 갑상선이 아니에요. 네. 모방송에서 또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네네네. 산성님과 네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월요일의 시작을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2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드릴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시각 11시 1분 23초가 막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시장 분석에 앞서서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서 김경영 PD도 지수에 대한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S&P와 나스닥 먼저 보겠습니다. 자, S&P 같은 경우에는 현재 0.86%까지 반등하면서 2640선 돌파합니다. 2642.25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도 S&P와 같은 상승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6473.75포인트로 0.76%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보시죠. 자, 유로FX 3일 연속 같은 가격대에서 좀 횡보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1.23달러 깨진 이후에 다시 회복은 하지 못하고 1.22740달러, 0.06% 보합권 움직임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는 오늘장 1320달러 돌파를 하면서 1321.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뭐 전일에도 그렇고 한 이틀 연속 계속 같은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구간 일단 1320달러는 회복됐다라는 점, 현재 구간 1321.5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0달러, 61달러 이후에 60달러 중반대 가격대 지키지 못하고 현재 구간은 60.12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전 거래를 대비해서 상당히 큰 반등을 이어가면서 2% 가까운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1.81% 상승분으로 60달러 회복과 동시에 60.12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CME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시세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현물과 마찬가지로 반등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현재 구간 비트코인은 8,730달러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오늘 1.39% 상승분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 시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큰 폭의 하락을 만회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유로FX는 뭐 연일 좀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골드 같은 경우에 1320달러 회복을 했다라는 소식 함께 좀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외신 쪽에서는 어떤 뉴스 다루고 있는지 김경영 PD 통해서 먼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증시 관련된 소식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소시에테 제네럴 쪽에서는 빅스 지수가 뛸 때 주식을 사라라면서 증시 요동은 매수 기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캐피털 이코노믹스 쪽에서의 의견인데요. 증시가 급락했지만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을 4회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유지한다라는 분석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재정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좀 시큰둥한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는 있지만 적자가 확대되면서 경기 침체 그리고 증시 강세장이 좀 중단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도 함께 생겨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BOA 쪽에서는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3% 그리고 S&P 500이 2,500선은 돼야 주식을 매수 관점으로 볼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제 증시 분석입니다. 미증시 조정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관점이네요. 계속될 것이다라며 평균 16.4% 정도 하락해 왔다라는 관점을 내보였다고 합니다. 역시나 지금 미증시의 조정 계속될 것이다라는 관점인데요. 미증시 채찍질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뷰. 공포 심리가 아직 만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매도세에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빅스 지수에 대해서 뭐 국내 증시도 비교하는 그런 분석글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빅스가 뛸 때는 주식을 좀 사도 좋다라는 그런 증시가 이렇게 요동칠 때는
기회로 삼아도 좋다라는 그런 분석적인 기사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그리고 BOA 쪽에서는 미국의 10년 국채가 3% 그리고 S&P는 2,500 정도가 돼야 좀 주식에 대해서 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나 그런 의견까지 분석적인 기사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구간에 나오는 뉴스 그리고 함께 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출연진 분들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높은 변동성 장세 가운데 장 막판 반등에 성공한 S&P 500. 현재 구간도 역시나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640포인트 다시 좀 깨지면서 2,638.50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이슈는 유로FX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도 0.11%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의 고가 역시 1.23달러를 넘어섰지만 이내에 주저앉으면서 현재 1.22665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 과잉이 우려되면서 60달러까지 눌린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60달러 간신히 지켜내면서 아니네요. 또 깨졌습니다. 59.98달러로 깨지면서 1.57%의 상승분만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트럼프 연설을 앞두고 달러 변동성 증가에 따른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좀 확연하게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구간 1,321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골드까지 마지막으로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 연휴도 껴 있습니다만 국내 시장에 한해서이고요. 해외 시장은 계속적으로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S&P 500인데요. 앞서서 제가 2,640선이 또 깨진 상황이다.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현재 2,636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고가에서 보자면은 거의 2,876포인트에서 현재 구간까지 몇 거래일 만에 빠르게 좀 빠진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김규현 PD와 마스터님, 저 업이고요. 김호균 해설위원님은 관망을 또 들어주셨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다시 좀 업에 대한 상승 기운을 좀 출연진들 안에서 좀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무엇보다도 지수이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김호균 해설위원님 관망에 대한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길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네네. 지수 같은 경우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시면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봉 보시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죠. 지금 빠졌는데 지금 이게 어느 가격대까지 밀린 거냐고 봤을 때 네. 이것이 바로 작년 11월의 가격입니다. 11월의 가격까지 밀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달 동안 11월부터 이제 그 연말 연초, 그러니까 올해 1월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것이 단 일주일 만에 빠져버린 상황이죠. 근데 보통 지수가 10% 정도 빠지면 조정이라 그러고요. 20% 정도 빠지면 하락이라 그럽니다. 하락장이라 그럽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딱 10% 좀 안 되게 한 9점 몇 프로 정도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세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순히 미국이 빠졌다가 아니라 미국이 어떠한 식으로 빠졌는지를 봐야 우리가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하락의 시초는 지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지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국채 수익률 상승을 빌미로 하락을 했는데 이건 그때 말씀드렸지만 기술적 부담에 대한 빌미였다. 국채가 갑자기 오른 게 아니었고 네. 이것이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시장의 그러니까 지금 지수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이거로 해소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금요일에 원웨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때의 하락이 3%대 하락이었는데요. 시장이 쇼크로 왔다면 블랙먼데이가 왔겠죠. 그렇죠. 하지만 월요일 날은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견조한 흐름을 보이다가 미국 본장 마감 시간 가까운 5시, 6시쯤에 갑작스러운 급락세가 출현합니다. 그래서 이때 어마어마한 낙폭이 나오고 흔히 말하는 패닉셀이 네. 발생을 했죠. 패닉셀 발생한 이후에 이 하락 자체가 어떠한 시장의 문제나 어떤 이슈가 아니라 알고리즘 매매 때문에 발생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또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네. 화요일 동안은 빠르게
올랐습니다.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가 중요한데 수목금 연달아 하락을 했다가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때 하락의 가격이 의미 있는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패닉셀뿐만 아니라 시장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근거가 있다라는 의미로 수목금이 빠졌다가 패닉셀의 지지점까지 디디고 나서 금요일 날 또 반전을 하면서 막판에 반전을 하면서 네. 상승 반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이 그 현재 상황인데요. 여기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패닉셀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알고리즘 매매가 뭔지 이 상황에서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하락에 대한 거는 어떤 시장이 안 좋아서 뭐랄까 이제 뭐 어떤 뭐 서브프라임 사태라든가 네. 뭐 브렉시트라든가 그런 이슈가 아니라 이 하락은 알고리즘 트레이딩 때문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지금 미국에는 헤지펀드에서 굉장한 규모로 제가 알기로는 655조 정도 되는 규모의 헤지펀드가 주요 사용하는 전략이 뭐냐면 지수와 채권과 상품에 똑같이 배분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가 지수 쪽에서 빅스, 그러니까 즉 공포 지수가 일정 수치를 넘어서게 되면 네. 지수를 매도하고 국채를 사는 그런 시스템 알고리즘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따 하락을 하면서 여기서 빅스 지수가 갑자기 급등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많은 ETF 매도가 함께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빠지고 매수가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또 장 막판 시간이었기 때문에 강한 하락이 나왔죠. 이 증거가 어떻게 되냐면 미국채를 같이 보시게 되면 이때 패닉셀 때 국채 가격의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수를 던지면서 국채를 샀던 증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수가 급격히 하락을 하고 현재 위치에 있는데 제가 관망을 제시한 거는 뭐냐면 지금 제가 봤을 때 뭐 긍정론과 비관론이 상당히 좀 팽팽하게 있는데 네. 비관론도 맞고 긍정론도 맞습니다. 긍정론은 시장의 펀더멘탈은 견조하다요. 지수가 하락할 때도 경제지표는 잘 나왔고 미국 실적은 좋았습니다. 펀더멘탈에 이상은 없다는 게 뭐 재무장관의 네. 설명이고 시장의 의견인데 하지만 문제는 뭐냐? 심리적으로 완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심리. 변동성이 커졌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시장의 진폭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그거 자체가 시장 불안감이고 굉장히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사소한 충격에도 크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한다도 이전같이 랠리가 나오기는 좀 어렵고 네. 어느 정도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전에 패닉셀의 지지 라인 그리고 금요일날 찍었던 그 가격대가 지지되느냐의 여부인데요. 이것만 지지된다면 조정장으로 끝나고 기간 조정과 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국면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이것이 만약에 어떤 악재로 인해서 밀리게 된다면 시장은 조금 더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어쨌든 오늘 당일 전략을 제가 관망을 말씀드렸는데 네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위아래 진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기준선은 2635를 기준으로 삼고 하는데 지금 기준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매수나 매도나 전략을 내리기가 좀 어려워서 네. 관망을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즉 지수 매매할 때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저도 저도 오늘 그 팀 셰르파 제가 지수랑 금리 쪽 시향을 쓰는데 지수 매매 전략을 제시할 때 기준가 대비 위로는 50포인트, 아래는 60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이건 뭐냐? 보통 평소에 10포인트 정도도 많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변동성이 벌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는 오버나잇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왜냐하면 시장이 보통 밤에 장 마감 가까이 왔을 때 맞아요. 급변동하기 때문에 내가 밤샐 각오나 혹은 스탑 주문이 정확히 있지 않은 한 막연한 그 생각으로 주문을 내놓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점 그리고 시장이 진폭이 높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요. 위나 아래나 정확한 맥점 지지 저항선에서 들어가고 손절을 항상 보유하고 들어가는 점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구간의 시장을 가장 좀 현명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분석을 먼저 도와드렸고요. 그 분석을 통해서 현재 구간의 전략까지 좀 챙겨드렸습니다. 현재 시장의 흐름은 조정이냐 하락이냐라는 그 양갈래에 좀 서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기준은 지난 금요일에 저점을 좀 지지가 되느냐 거기서 더욱더 빠지느냐 여부인 것 같고요. 앞서서 증시가
증시가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였던 이유에 대해서도 이 빅스 지수를 기준으로 빅스가 27에서 30 돌파를 했을 때 그때 부분에 지수를 좀 팔고 국채 쪽으로 매수 쪽으로 들어간 유동성의 원인도 좀 알고리즘 매매 트레이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장을 바라보는 두 가지 그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긍정론과 부정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펀더멘털이 좀 탄탄하기 때문에 지수는 뭐 괜찮을 것이다.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재무장관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하지만 뭐 이 전에 지수가 상당히 많이 흔들렸고 그리고 변동성이 커진 그 상태 자체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부정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점 그 두 관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전략 안에서 현재 구간 위로든 아래로든 정확한 이런 점에서 변동성이 벌어져 있다고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지지저항 받는 가격대에서 트레이딩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요약을 잘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금융에서는 네네. 변동성 자체를 리스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아래 진폭이 높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 위험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렇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의 관망의 의견을 들어주신 김호균 해설위원님의 S&P 500 의견을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김경인 PD 의견도 바로 들어볼까요? 네. 네,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가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로 인해서 좀 지수 선물도 랠리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이는 금요일장에서 매우 또 지수 선물의 경우도 좀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이 움직임을 오늘 좀 이어갈 것으로 본다라는 뷰인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지금 저희가 신세계에서도 전달을 해드렸지만 상승 출발을 했다가 하락 반전을 했다가 다시금 또 강하게 이제 상승 반전을 하면서 30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된 그런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출렁이는 장세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이제 증시 강세가 투자자들에게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지난주에 있었던 이 하락이 좀 상당히 컸기 때문에 S&P 500과 다우가 각각 5.2% 정도 하락하면서 한 주를 마감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주 하락에 영향을 줬던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현재도 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향후 증시 움직임에 아무래도 좀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고요. 뭐 여전히 지금 실적 시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여러 이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제 실적으로 인해서도 가격대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또 주목할 만한 어떤 정치적 이벤트로는 미국의 부통령이죠. 마이크 펜스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으로서 이제 좀 약간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조금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예상을 불러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투자자들은 오프닝에서도 전달해드렸지만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좀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거의 2천억 달러 정도 가치다라고 지금 외신에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런데 이제 뭐 기대하는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이 투자 계획이 지금 의회에서 민주당의 비판에 직면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이런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좀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 그리고 오프닝에서도 전달해드렸듯이 이게 단기적으로만 이제 경기를 부양할 것이고 결국에는 이게 다 이제 부채라든지 어떤 경제 위기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어떤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승 분위기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증시에 대해서는 경계론도 사라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나온 속보에 의하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늘 2.89 이상으로 또 상승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새롭게 4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요일에 소비자 물가 지표 CPI가 발표가 되는데 이 지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급등에 대한 공포가 좀 상쇄되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라고 외신에서는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위원님께서도 아까도 그 알고리즘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심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나스닥 CEO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시장 매도세가 알고리즘 자체만이 아닌 인간의 감정이 만들어낸 것이다라면서 좀 상당히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난주 블랙 먼데이라고까지 이름이 붙을 정도로 좀 강한 하락이 나왔던 것에 대해서 좀 많은 스트래터지스트들이 이 이벤트가 프로그램 그 메커니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지금 사실로 확인이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 나스닥의 CEO 뭐라고 했냐면 이 현상은 알고리즘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여전히 시장을 컨트롤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의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은 완전히 인간에게 있고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방식 역시 기본적으로 인간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이런 매도세가 나왔다고 해서 안심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여기에 대해서 또 IMF 디렉터인 크리스틴 라가드가 또 이런 최근에 변동성 높은 장세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변동성이 높은 어떤 장세는 걱정할 만한 뭔가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지난주에 하락에 대해서 환영할 만한 조정이다라는 표현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역시나 계속해서 좀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서서 김호균 해설님 말씀해 주신 알고리즘과 그리고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도 함께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어서 뭐 S&P 500에 대한 의견 마스터님에게 들어봐야 할 텐데 지금 뭐 유튜브 채팅방에서 난리 났습니다. 갓산성님이라고. 네, 이렇게 또 채팅도 대응을 해주시면서 팬방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좀 보고 있다가 네, 좀 멍을 때렸는데 마스터님 S&P 500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게 알고리즘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트에는 모든 게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차트에는 어떤 투자 심리라든가 모든 알고리즘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물론 펀드멘탈이나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차트가 움직이지만 펀드멘탈은 어떠한 차트에 대한 원동력일 뿐인 것이고 차트의 흐름은 또 테크니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또 별도의 문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네. 먼저 지금 현재 S&P 같은 경우 보면 2016년 2월 12일 최저점을 찍고 나서 이때부터 반등을 사실상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것은 일봉이에요. 근데 네. 공교롭게도 걸리는 선이 첫 번째 지지라인입니다. 2577. 그러니까 S&P 같은 경우에 지금 급락, 우리가 지금 현재 2018년도 것만 본다라고 하면 2018년도 고점에서 굉장한 급락이지만 결국은 지지받을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투매 심리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신용으로 사람들이 워낙 장이 좋다 보니까 신용으로 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용으로 산 분들이 어떠한 투매 현상이 좀 크지 않았었나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일단은 2577선에서 지지받는 걸로 봐서는 다시 S&P는 상승할 걸로 보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걱정하고 할 그러한 시장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부분은 2577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만약 2577이 깨지면 그때 거의 본절에 다 나오실 수 있는 그러한 자리고 2577은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그러한 자리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 자리는 우리가 급락을 해가지고 공포지수가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네. 공포스럽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반대급부적으로 이 자리는 매수를 하는 자리지 네. 여기에서 손을 털 자리는 아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네. 강력 추천하는 그러한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강력 추천할 만큼 그렇게 상당히 좀 단단한 지지선인가 봐요. 그렇죠. 굉장히 네. 메리트 있는 가격대예요. 2577이라면. 네. 깨지면 손절하면 돼요. 짧게.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상승하면 변동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죠.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자리라는 그렇죠. 거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최소화를 시킬 수가 있고 수익은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잃으면 한 배 장사고 먹으면 뭐 5배, 10배 장사하기 때문에 장사로 표현을 한다면 이런 자리에는 리스크 대비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국내 주식 하신 분들도 워낙 지금 미국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는 좀 영향을 받고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우려하실 부분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지선을 아직 이 지지선이 좀 더 남은 자리 같으면 더 하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생각할 부분이 많겠지만 찍을 자리를 찍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우리가 매수로 대응을 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뭐 짧게 덧붙이자면 네. 증시경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수급이 제로에 앞선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저 같은 시황쟁이가 쓴 시황을 볼 것이 아니라 마스터님처럼 차트 분석하는 차트의 가격을 봐야 될 자리다. 그러니까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가격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 어떤 시황이나 경제 이벤트보다도 오히려 그거 훨씬 더 중요하다. 어떤 네. 가격대를 지지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펀더멘탈 좋은데 라고 무조건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가격을 지지하는지 그리고 지금 뭐 어떤 이제 가격 분석과 이런 걸 같이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드리는 부분입니다.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더욱더 좀 중점적으로 비중을 두고 좀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판단이 좀 빨라야 할 것 같은데 현재 부분에서 일단 가격대 마스터님 짚어주신 그 부분 2577선에 대한 강력한 지지 라인 매수적 관점으로도 잘 바라보시면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마스터님 제가 맨 마지막에 들어봤는데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채팅방에 언제 나오시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희 신세계 앞으로 해주시면 될 것 그럼요. 같아요.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은 마스터님의 이런 전략들 상세하게 꾸준하게 계속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가격대 좀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22745달러로 보합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업앤다운 유로 FX에 대해서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자, 지금 저 홀로 업이고요. 자, 지금 김경희 PD는 관망이고, 그리고 마스터님과 해설위원님은 다운에 대한 의견을 먼저 또 말씀해 주셨는데, 유로 FX 통화하면 또 우리 마스터님이 또 이기 때문에 유로 FX에 대해서는 마스터님 먼저 좀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옆에서 열심히 또 차트 세팅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좀 해주고 계시는데 해설위원께서 해설위원님께 먼저 예. 돌려도 될까요? 짧게 하고요. 알겠습니다. 남한 같은 선생님이 의견이시니까. 뭔지 아시죠? 병자호란때 외세침을 막는다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들어요. 표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네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FX 굉장히 강하신 또 의견을 들어보고자 제가 먼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다운 의견 주시죠. 예, 네. 뭐 저도 뭐 깔때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지난주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유로 매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뭐 차트적으로 그렇고 특히 달러 인덱스가 이때 가격인데요. 89.40을 상방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 굉장히 의미 있다. 왜냐면 이전의 가격대에서 상방 저항선을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 유로가 이제 하락하는 그림이면서도 달러 인덱스가 89.40을 상방 돌파하면 이거는 좀 마음 편하게 매도로 좀 끌고 가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딱 맞았죠. 그래서 이때 매도 흐름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좀 매도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지난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약간의 횡보 흐름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지금 매도를 말씀드린 거는 이 가격대 지금 당장 매도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흐름 자체는 매도입니다. 하지만 좋은 매도 자리는 지금 최근 저항대는 1.23200입니다. 1.23200에 오면 상방에다가 손절을 짧게 잡고 네. 매도적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가격대다. 그러니까 사실 매도 맥점은 이쯤에서 들어가는 게 맞았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 현재에서 보면 오히려 좀 하락을 흘러나가는 거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반등하는 국면 좀 기다려보거나 아니면 확실히 여기까지 밀려주는 거 저항을 받다가 밀려주는 그런 게 맞춰 대응을 하는 거 좋고 여기서는 좀 매수적 관점보다는 매도적 관점을 유지하는 게
3200을 상방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도 관점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매도적인 관점에 대해서 유효한 전략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 1.23200 부근에서 매도적인 관점 유효하다라는 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어떤 면에 이제 안전자산 선호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달러가 굉장히 지지라인에서 반등하면서 좀 약간 올라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달러 강세에 따른 유로와 약세를 좀 봤을 때 좀 매도 쪽이 펀더멘탈 쪽으로도 조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요. 네, 단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기간 설정도 좀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맞선님 의견 추가적으로 다운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아까 김옥윤 해설위원께서 한 말 중에 달러 인덱스 말씀을 하셨는데 달러 인덱스는 후행성입니다. 후행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러 인덱스를 보고 거래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후행성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현재 어느 선이 지지되고 어느 선이 저항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간다. 내린다. 이렇게 판단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그때는 위험자산, 안전자산.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골드, 엔화, 이런 게 이제 안전자산, 국채, 이런 게 안전자산에 들어갔던 거고,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 주식, S&P가 됐던, 그 다음에 유로화도 위험자산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유동성을 그동안 계속해서 미 연준이라든가,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유동성을 그동안 계속해서 시장에 풀면서 이제는 위험자산이다, 안전자산이다, 이러한 어떠한 개념은 이제 우리가 놔야 된다. 그 개념을 끝까지 지금까지 두고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한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저도 김옥윤 해설위원과 똑같이 유로는 하락을 할 것이다. 물론 제가 유로 포지션은 없습니다. 유로를 보시게 되면 현재 1.2266 이 자리가 보시게 되면 2018년도 최저점 1.1964와 최고점 1.25765에 더하기 해서 나누기 2를 하시면 딱 이 자리가 센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센터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유로화가 상승을 하려고 하면 1.2339 이 라인 위로 올랐으면 그때부터는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상승할 수가 있겠지만은 현재 1.2339 아래에서는 유로화는 좀 더 하락할 수가 있고 하락하게 된다라고 하면 1.21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한번 받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유로화는 매수 쪽보다는 하락 쪽에 무게를 둔다. 또 한 가지 왜 하락에 무게를 두냐면 2018년도 저점을 찍고 올라오면서 이 구간에서 보면 굉장히 공방을 많이 했어요. 거의 일주일 동안 아마 이때 김옥윤 해설위원하고 저하고 아마 방송을 했었을 거예요. 이때 지겨운 공방을 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지금 현재 유로화는 깼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이 두꺼운 이 자리를 지금 깨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1.2266 아래로 밀린다라고 하면 유로화는 1.21까지 그리고 1.21에서는 이제 우리가 매수 쪽 측면에서 이제 봐야 된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하방으로 보는 게 맞고 유로화라는 것은 유로존 전체 국가에서 쓰는 통화인데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전쟁이 가장 많이 난 나라가 유럽입니다. 절대 유로화 이 통화로 절대 통화 자체로는 통일이 돼 있겠지만은 이 현재 유로화 가격이 1.25 되면은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는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포르투갈 이제 좀 살만하니까 포르투갈 그다음에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데는 유로화가 높게 책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나라 경제에 굉장히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제적인 측면, 그 다음에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유로화는 어느 정도 하락을 해야 된다. 그래서 1.2까지는 다시 하락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의 유로적 관점, 가격대까지 또 친절하게도 짚어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일단 유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락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해두고 계시는데요. 가격대가 좀 중요할 테입니다. 일단은 위쪽으로 1.2339달러 라인, 이 부분에서 매도적인 관점, 그리고 그렇다면 하방 쪽으로는 지지가 1.21 라인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심 가격대와 매도적인 관점인 가격대 두 부분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으니까 현재 구간에서 유로FX 현재 해외 선물로 접근하실 분들 가격대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로에 대해서 현재 두 분의 매도 뷰를 좀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경인 PD는 오늘 관망의 의견을 오늘도 들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지금 시황적으로는 어떤 유로존의 뉴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늘까지는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우선 지금 글로벌 증시가 좀 반등을 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그동안 좀 증시 하락 모멘텀으로 상승을 해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제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 심리가 조금은 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와 동시에 상품과 연계된 통화죠. 호주 달러 그리고 캐나다 달러 역시 소폭 상승했다라고 외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여러 이제 시장에서 보여줬던 이 매도세가 통화 시장에까지 좀 흘러넘쳤던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이로 인해 많은 트레이더들이 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옌이라든지 스위스 프랑과 같은 쪽으로 많이 옮겨갔다라는 이런 지난주 시장의 리뷰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이 유로와 달러의 향방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수요일에 발표되는 이 CPI 지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외에 어떤 영향을 끼칠 만한 어떤 큰 사건이 지금까지는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물가 집계로 인해서 이런 인플레이션 부분, 어떤 기대 심리로 인해서 이 가격대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일까지는 이렇게 큰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수요일에 나올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슈 제목으로 좀 뽑았던 그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향방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 발표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유로와 달러에 대한 방향성, 이 지표가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분석적인 내용까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들어본 상황이고요. 현재 구간 36분 3초가 지나가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개장과 함께 지수와 그리고 상품군에서 시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되면서 지수에 대한 방향성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대 먼저 살펴드리면요. S&P 500 고점 조금씩 상승폭 높여가면서 0.97%까지 탄력적입니다. 2646.75포인트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은 1% 넘는 강한 탄력 보여주면서 6492.50포인트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오늘 개장하자마자 자, 본장에서는 3대 지수 모두 1%대 상승 출발했다라는 속보까지 함께 전해드리고요. 자, 일단 호가창이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현재 변동성 함께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에 살펴드린 유로FX도 상승 쪽으로 다시 전환하면서 1.22820달러로 0.01%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1322달러까지 터치한 상황입니다. 1322.5달러로 0.33% 강보합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60달러 초반대에 지지가 됐었던 크루드오일은 2% 넘는 탄력 받아가면서 60.27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반대 60달러 지키고 난 이후 중후반까지 좀 노려볼 수 있는지 현재 구간에서 가격적인 부분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개장과 함께 비트코인 선물 시세는 또 어떻게 변화했는지 선물 시세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서 8,000달러대는 지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초반의 상승보다는 좀 소폭의 눌림 구간이죠. 0.06%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8,61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살펴드린 비트코인 시세는 선물 시세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장 역시 3대 지수 모두 1% 넘는 강한 상승세로 출발을 했다라는 속보와 그리고 현재 선물 지수 역시나 1% 가까운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개장을 했는데 개장 이슈 어떤 기사들 올라오고 있는지 김경윤 PD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금 좀 강하게 상승세에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300포인트 가까이 좀 상승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한 28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S&P 500과 나스닥도 각각 좀 1%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워낙에 좀 하락이 컸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월요일에 이런 큰 하락세가 나왔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좀 강한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주 그리고 금융주가 가장 이렇게 좀 잘 퍼포먼스주고 있는 섹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좀 상승을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선 트레이더들은 지금 좀 여기에서 시장이 반등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전히 안심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이런 증시 상승에 대한 어떤 열정을 좀 꺾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에서 지금 강하게 반등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매도세 지난주에 보였던 큰 폭의 매도세 같은 이런 부분은 당분간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개장 뉴스입니다. 일단 다우지수가 300포인트 넘게 좀 상승을 했다라는 출발 소식과 함께 지수에 대해서는 각 기업들이 좀 뒷받침해주면서 현재 구간 상승 쪽으로 방향을 계속해서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300포인트가 올라간 게 갑자기 300% 올랐다는 게 아니라 그 기준가 대비, 종가 대비 올랐다는 부분이니까요. 그거 잠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우지수에 대한 부분도 짚어드렸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빠르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인데요. 앞서서 $60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오일, 지금 개장과 동시에 좀 가격대 위쪽으로 잡아가면서 2% 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0.27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크루드오일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오늘 마스터님과 해설위원님 동일한 의견을 보여주시면서 두 분 다운이고요. 저와 김경윤 PD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고요. 일단 현재 60.30까지 찍고 있는데요. 크루드오일 김우근 해설위원님. 네, 크루드오일도 지금 굉장히 추세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어떤 저항대를 돌파하고 나서 좀 강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이 이어졌고, 그것이 또 지수랑 또 공교롭게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상승분을 짧은 시간 내에 지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동안 올라줄 때 이제 수급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투기적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것들이 좀 해소되면서 하락 또한 역시 강하게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자체의 자산의 가격이 좀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반 약세도 함께 작용한다고 봅니다. 일단은 좀 강력하게 좀 하락을 하고 있다가 현재 이 가격에서 오늘은 2%대 물론 전일 종가 대비긴 하지만 상승하고 있는데요. 흐름상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도 추세가 아직 살아있는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가격대를 상방 돌파하기 이전에는 매도적 관점을 유지하는 게 좀 더 낫고요. 또 그것도 그렇듯이 지금 저점 대비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저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반등이지 상승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더 모멘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 한 60.60 정도에서는 저항을 받고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를 보고, 이것이 만약에 상방 돌파하면은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 매수 쪽으로 전환하든지 이러한 어떤 기준을 잡고 매매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대가 참 중요한 현재 크루드오일에 대한 전략 좀 들어봤고요. 추가적으로 같은 다운의 의견을 들어주신 남한산성 마스터님의 크루드오일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모든 걸 차트로 설명을 드리니까 또 차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볼까요? 현재 오일 같은 경우에 현재 보고 계시는 선들이 오일 2018년도 최고점에서 금요일 날 최저점까지의 어떠한 지지저항 선입니다. 그러면 61.21 이 자리가
그 전자에도 지지를 받았던 자리입니다. 네. 지지를 받았던 자리는 이제 저항선으로 바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5일 같은 경우에는 61.20에서는 강력 매도 추천입니다. 그래서 5일은 61.20에서 매도, 그 다음에 60불까지, 그러면 거의 한 120개 정도 되는데 네. 이 정도에서의 매도 전략 가능하고요. 만약에 61.20 위로 올라탄다라고 하면 그 다음 강력한 저항선은 63.24가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략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61.20에서 매도를 들어가시고 만약에 61.20에서 조금 더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네. 63.24 25에서 추가로 매도를 들어가셔가지고 오일은 매도 공략을 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63.24와 61.20 평균 단가는 62.22 62.22 이 자리는 2018년도 최고점과 최저점의 50%인 센터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손실 없이 편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오일은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매도로 우리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오일이 63불 이상, 63달러 이상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오일은 이제 정고점을 테스트하러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은 63불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오일은 매도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고 하방이 58달러까지 금요일 날 찍었는데 너무 또 많이 내려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가 네. 예전에 58달러면요. 매도 못 들어가서 다들 안달이었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58불만 돼도 야 이거 엄청 올랐네 하고 맞아요. 매도 못 치느라고 안달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반대로 58불 되니까 이제 매수 못 치느라고 또 안달해요. 그래서 네.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오일의 적정선은 네. 66불. 그러니까 이번 찍었던 고점이겠죠. 66불에서 한 56불 이 사이에서 우리가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66불 근처에서는 매도, 그다음에 55불 하방은 55불까지는 우리가 하방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고 66불과 55불 사이에서 거래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또 맞습니다. 앞서서 58달러에 대한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이 체감이 정말 다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전에는 58달러만 해도 정말 많이 올라갔다. 막 매도 못 쳐가지고 안달이었죠. 맞아요. 네. 하지만 최근에 가격대가 워낙 60달러 뭐 중후반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58달러가 그때 58달러와는 좀 다른 상대적인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매도적인 관점에 좀 더욱더 초점을 맞춰주시면 전략을 좀 드렸는데요. 61.20달러의 매도적인 관점이다. 하지만 이 가격대를 좀 넘어서서 조금 더 올라간다면은 63.24달러에 추가적으로 좀 매도를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방 쪽으로 그러면 목표가는 어디까지 두느냐? 60달러 부근까지 좀 길게 좀 바라보시는데 그 구간의 틱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적인 관점, 이런 기준적인 가격대만 잘 살펴보시고 매매를 하신다면은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가격대 잘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경인 PD의 크루드오일 외신 쪽 의견 들어볼까요? 네, 사실 시황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일에 그렇게 긍정적인 뉴스는 딱히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좀 가격대를 유지를 해줘야 지금 셰일 쪽이나 뭐 이런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오펙 국가들에게도 좀 이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빠지면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업에 들었고요. 일단 오일 같은 경우에 오랜만에 지금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오일이 2년 내에 가장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다라고 외신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좀 셰일 생산량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그렇고 상승은 앞으로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에 이런 크루드가 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던 것을 봤을 때 크루드가 올해 좀 상승 동력을 잃었다는 것을 좀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반면 유가 상승을 이끌었던 이런 달러 약세 역시 이번 달 들어서 지금 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하락에 힘을 보태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유가가 지금 미국 생산량 증대를 유발할 만큼의 가격대까지 너무 빠르게 올라온 국면이 있다. 트레이더들은 또한 최근 금융시장의 이 변동성이 증대되고 또 달러가 강세를 보임으로 인해서 좀 초조해하고 있는데 만약에 변동성이 지금처럼 좀 지속이 된다면 WTI가 최저 50달러 범위선까지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보였다고 합니다. 우선 지금 금요일에 베이커 휴즈 데이터가 나오죠.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이 리그 카운트 수가 26대 증가를 해서 791대로 지금 가동 숫자가 집계가 됐습니다. 또 미국 크루드 생산량 지금 계속해서 하루 1,000만 배럴 넘어섰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EIA 쪽에서도 이 생산량이 올해 1,100만 배럴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미국이 사우디나 러시아 같은 이런 경쟁자 무리 중에서 가장 이제 탑 생산국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때문인지 헤지펀드들은 이 WTI 상승에 대한 베팅 철회하고 있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롱 포지션 같은 경우에 4.1% 감소했고 숏 포지션은 4주째 증가세라는 통계적인 지표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오펙 쪽의 의견도 오늘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오펙의 의장이 셰일 생산량이 급증한다고 해서 감산 협의가 좌절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면서 아무래도 뭐 이런 셰일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제 두바이에서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UAE의 에너지 장관이자 오펙 의장이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셰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고 이 부분은 2017년 그러니까 작년에 증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늘어날 것이다. 우리는 이 부분을 지켜봐야 하지만 모든 요소를 고려했을 때 셰일이라는 부분이 시장에 어떤 매우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전망을 내보였다고 하고요. 또 오펙의 그 쿠웨이트 쪽 멤버 역시 글로벌 원유 소비량이 2018년에는 하루 160만 배럴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 정도면 셰일의 증가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왠지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오펙 쪽에서의 입장은 좀 두려움에서 나오는 이런 안심을 하기 위한 어떤 멘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좀 하락을 할 가능성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루드에 대해서 뭐 제한적인 상승의 제한적인 부분과 $50까지 좀 눌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신세계 1부에서 다양한 정보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잠시 후 2부에서도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